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디자인 패턴 중 하나인 모델, 뷰, 컨트롤러, MVC 패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에는 소스 코드를 한 군데에 다 몰아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프로젝트가 커지면서 소스 코드가 방대해지고 가독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유지보수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MVC 패턴인데요. 화면상에 보여지는 것은 뷰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담당하는 부분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와 뷰 사이에 중간다리 역할로 상호작용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컨트롤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뷰와 모델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고 뷰가 컨트롤러에게 데이터를 보내줘 라고 했을 때 컨트롤러는 모델에게 요청을 하고요. 모델은 다시 컨트롤러에게 대답을 이렇게 응답을 해주는 거죠. 컨트롤러는 다시 뷰에게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줍니다. 뷰와 모델의 중간다리 역할을 이 컨트롤러가 해주는 거죠. 바로 한번 소스 코드로 들어가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뷰 부분은 이렇게 미리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아이디, 이름, 성, 나이를 입력하고 저장을 눌렀을 때 하단에 이 리스트 뷰에 데이터가 추가가 될 거고요. 여기서 선택을 하면은 여기 이 텍스트 박스 부분에 데이터들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삭제 버튼을 누르면은 그 데이터가 지워지고 해당 라인에서 지워집니다. 그리고 취소 버튼을 누르면은 이 텍스트 박스가 클리어가 되게끔 간단한 폼을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여기에서 소스 코드를 잠시 봐보면은 텍스트 박스는 ID 부분은 txt ID 그리고 name, 성별, 그리고 age 이렇게 이름을 모두 미리 지정을 해놨고요. 버튼은 저장 버튼은 btn save 그리고 삭제는 btn delete 그리고 취소는 btn cancel입니다. 그리고 리스트 뷰는 lst view라고 네임을 미리 지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각각 이벤트도 추가를 해놨는데요. 이것은 이제 같이 해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메인 윈도우에 보면은 MVC 패턴이라고 버튼을 추가를 해놨습니다. 이 버튼에는 클릭 이벤트가 하나 존재하고요. MVC 버튼 클릭을 누르면은 아까 전에 메인 뷰, MVC 메인 뷰를 먼저 호출을 해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메인 뷰를 추가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메인 뷰를 이렇게 MVC 뷰스 안에 있는 메인 뷰를 객체를 생성을 해주고요. 이 메인 뷰를 show 해줄 겁니다. 컨트롤러를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러 폴더 안에 메인 컨트롤러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근 제어자는 퍼블릭으로 하고요. 자, 생성자에는 메인 뷰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메인 뷰 객체를 직접 매개 변수로 넘기게 되면은 결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를 추가를 해주고 그 인터페이스를 넘겨봤도록 할게요. 자, 인터페이스를 i main 뷰라고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퍼블릭 인터페이스로 만들고요. void set controller 메인 컨트롤러를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컨트롤러 매개 변수로 추가를 해주고요. 그리고 메인 뷰 소스 코드로 들어와서 i main 뷰를 인터페이스를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컨트롤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필드 변수로 하나 만들어 줄게요. 메인 컨트롤러 이렇게 추가를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 컨트롤러는 넘겨받아 주고요. 자, 기본적인 구성은 끝났고요. 다시 아까 메인 윈도우 쪽으로 들어가서 이번엔 컨트롤러를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컨트롤러스의 메인 컨트롤러 이렇게 추가를 해줬습니다. 자, 이 컨트롤러에 아까 매개 변수로는 i main 뷰를 추가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매개 변수 이름은 뷰로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자, 뷰를 넘겨받았고요. 그리고 뷰를 넘겨받으면 뷰에서 set 컨트롤러를 본인 자신을 이 클래스 자신을 컨트롤러로 등록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메인 뷰에서는 이쪽으로 컨트롤러가 넘겨와지고 그대로 할당이 되겠죠.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은 여기에 메인 뷰를 이 안에다 이렇게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사실 이 컨트롤러는 여기에서 따로 사용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언더바로
객체 생성문만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넣고 빼고 할 때 데이터 모델 부분을 추가를 할 건데요. 그 모델 부분을 만들도록 할게요.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자, 모델은 이렇게 간단하게 완성이 되었고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델을 가져와야겠죠? 근데 저희는 현재 아직 데이터베이스는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임의로 직렬화를 해서 텍스트 형태로 집어넣어 놓고 역직렬화를 해서 다시 넘겨받는 형식으로 마치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하듯이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모델 안에 이제 레퍼지토리를 하나 만들 건데요. person 레퍼지토리로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는 인터페이스가 있을 거고요. I person 레퍼지토리로 인터페이스를 추가하겠습니다. 여기에 인터페이스가 추가가 되었고요. 자, 인터페이스에는 필요한 함수들을 추가하도록 해볼게요. 전체 사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열거자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I enumerable person get all 이라고 함수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형식 인수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system.collection.generic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collections만 있을 때는 형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더 추가를 해볼게요. 불리한 값으로 save 1으로 하나 추가를 할게요. 그리고 person 추가를 하고요. 불리한 값으로 delete 1 똑같이 추가를 하는데 delete는 매개 변수가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id로 추가를 할게요. 그리고 이게 존재하는지 여부도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exist int id 네, 이렇게 레퍼지토리를 모두 추가를 했고요. 다시 뒤로 돌아가서 이 레퍼지토리를 인터페이스 구현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이슨 직렬화를 사용을 할 건데요. 그 데이터는 로컬에 그냥 저장을 할 거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우클릭해서 속성으로 들어가서 설정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people JSON으로 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돌아와서 자, 세팅 저장하는 부분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private void save settings라고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매개 변수로는 이 밑에 있는 enumerable person으로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변수명은 people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JSON 직렬화를 사용하려면요, JSON 시리얼라이저를 사용하는데요. string JSON 데이터라고 변수를 만들고요. JSON 시리얼라이저라고 컨트롤 점 하면은 이렇게 네임스페이스가 생기죠. 시리얼라이즈 그리고 people 이라고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형식에 맞는 지금 보시면은 enumerable person이라고 형식이 만들어져 있죠. 여기에 형식 매개 변수를 이렇게 추가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직렬화된 제이슨 데이터가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고요. settings라고 컨트롤 점 하면은 settings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 세팅에서 아까 전에 people JSON 이 값을 JSON 데이터로 추가를 해주고 값을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get all 부분 먼저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데이터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JSON 시리얼라이저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 JSON 데이터를 먼저 받아와야겠죠? 여기에서 JSON 데이터 new settings 그리고 people JSON 이라고 넘겨받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 JSON 데이터가 is null or white space 값이 비어 있다면은 return null을 반환을 해줄 거고요. 아니라면은 자, JSON 시리얼라이즈에서 역직렬화 deserialize를 추가를 해주고 타입은 아까 enumerable person 으로 추가를 해준 상태로 JSON 데이터를 넘겨주면은 그 배열이 그대로 반환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직렬화 정보와 역직렬화를 추가를 했고요. 자, 이 부분은 약간 소스 코드를 간결하게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작성을 하면 좀 더 보기가 좋겠죠? 자, 그리고
위에 save settings 부분을 추가를 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save one에다가 get all에서 데이터를 받았을 때 널 여부를 체크해서 people 리스트를 한번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private list, 이제 리스트로 넘겨받을 건데요. person get people 이라는 함수를 하나 추가를 해주고요. people은 get all 이라고 호출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 people이 이제 널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if people이 널인 경우 그리고 아닌 경우로 나누도록 할게요. 그리고 리스트는 이 위에서 변수를 추가를 해주고요. 리스트 그리고 people이 만약에 널이라면은 새로운 생성자를 추가를 해주고요. 아니라면은 자 리스트는 people의 people 값을 리스트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return list가 되겠죠. 자 이렇게 people 부분을 받아오는 것은 추가했고요. 자 people 리스트를 추가를 하고요. 자 이 부분은 people라고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get people을 호출하게 되면은 여기에 값이 없으면은 카운트가 0인 리스트가 반환이 될 거고요. 값이 있으면은 역직렬화된 데이터가 그대로 나오겠죠. 일단은 저장할 때 환자 리스트를 먼저 구해 놓고요. 그 환자 리스트 안에 해당 아이디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으면은 업데이트를 하고 없으면은 추가를 하는 작업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person 그리고 find person 으로 추가를 해주고요. people의 find 함수를 사용해서요. 이 p의 id와 person의 id가 만약에 같다면은 이쪽으로 find person으로 반환이 될 거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find person이 값이 널이 아니라는 거는 값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선 업데이트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else people의 person 값을 하나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 만들었던 그 세팅을 그대로 people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부분은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일단 id는 고유의 값이기 때문에 자 person 모델로 들어가서 public void update라는 거를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person 자 기존의 id는 변경이 되면 안 되겠죠. name은 person.name 성별 그리고 age까지 이렇게 업데이트 함수를 만들어 줬고요. find person.update 그리고 이 매개 변수 people 안에서 아까 같은 id를 찾았잖아요. 이 찾은 것을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people 안에 있는 값이 변경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환값을 true로 추가를 하게 해주면은 정상적으로 저장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에러가 발생됐을 때를 대비해서 try catch 부분을 추가를 해줘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때는 return false가 반환이 돼야 되겠죠. 현재 로그가 따로 없기 때문에 메시지 박스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메시지 박스 .show ex.message 만약에 오류가 반영되면 메시지 처리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델리트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people을 찾은 다음에 그 people의 id가 같은 경우 같은 person을 찾아서 그 person을 딜리트 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이 find person이 null이라면은 return false를 반환을 할 거고요. find person이 존재하다면은 people에서 remove를 해주고 그 다음에 save settings로 추가를 해주면은 정상적으로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return true를 반환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에러 처리도 같이 해두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존재 여부 확인도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렇게 존재하면은 return 값은 true로 해주면 되겠죠. 자, 이 부분도 조금 간략하게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레포지터리 부분이 완성이 되었고요. 메인 윈도우로 돌아가서
여기에서 레퍼지터리도 같이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person repository new models repository. 모델은 나중에 MVP 패턴을 할 때 같이 할 거기 때문에 따로 폴더를 빼놨고요. 자, 이렇게 person repository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person repository를 그대로 넘겨줄 거고요. 여군에 자, 생성자 매개 변수를 추가하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에는 인터페이스로 변경을 해주고요. 자, person repository도 필드로 같이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메인하고 컨트롤러 생성자 부분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메인 뷰로 돌아가서 자, 이벤트를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요. btn save, delete, 그리고 이 리스트 뷰가 마우스로 클릭을 했을 때 이벤트까지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private 함수는 위로 잠깐 올려주고요. 자, 여기에서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뭔가의 행위를 할 겁니다. 여기서 세이브를 했을 때 정상적으로 만약에 세이브가 되었다면은 컨트롤러에서 디스플레이를 호출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 디스플레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를 할 거고요. 디스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여기 리스트 뷰에 추가가 되는 함수를 만들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러에서 저장은 한 뒤에 여기 텍스트 박스에 있는 값들을 초기화를 한번 해줄 건데요. 그 부분을 여기에 cancel 함수로 이렇게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delete 부분 이렇게 delete, 그리고 cancel display 그대로 똑같이 해주고요. 그리고 cancel 부분은 컨트롤러 점 cancel만 호출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리스트 뷰 아이템 컨트롤 눌렀을 때는 나중에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컨트롤러의 save 함수와 cancel 함수와 display 함수 이 모든 것을 만들어 주고요. 자, 이제 세이브에서 데이터를 넘겨받으려면은 이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뷰에 있는 이 값들을 컨트롤러로 옮겨줘야 됩니다. 전달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려면은 인터페이스에 값이 추가가 돼야겠죠. 자, 아까 전에 person으로 돌아가서 이 person 부분을 잠깐 복사를 할게요. 자, 여기에 id, name, 성별, 그리고 age까지, 그리고 이 디폴트 값은 모두 지워주도록 할게요. 자, 다시 돌아가서 자, 여기에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구현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퍼블릭 인터페이스는 하단으로 소스 코드를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네임 부분이 있었는데 네임 부분이 없는 이유는 이 기본적으로 메인 뷰에서 네임이라는 프로퍼티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임 부분은 별도로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string iMainView name 그리고 get set 이렇게 추가를 해줘야겠죠. 자, id부터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id는 아까 전에 텍스트 id.text 이 부분에 id가 들어올 건데요. 이 값은 숫자만 들어가기 때문에 int.tryparse를 사용해서 숫자만 뽑아내도록 할게요. 이 텍스트 그리고 out int value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텍스트의 타입이 int 형태로 파스가 가능하다면은 이 value로 그 값이 넘어올 거고요. 아니면은 그 디폴트 값으로 넘어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return value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setter 부분도 마찬가지로 추가를 해줄게요. text id.text는 value.toString으로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자, name 부분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text name.text 그리고 트림을 해서 반환을 하도록 할게요. setter 부분도 text name.text는 value를 넘겨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별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 name 부분만 바꿔주면 되겠죠. age 부분은 여기 int 형태니까 위에 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id 부분만 age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프로퍼티는 모두 만들었으니까 저장, 삭제, 그리고 디스플레이 부분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먼저 저장이 돼야 디스플레이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장 먼저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세이브로 들어와서 자, 데이터들을 저장을 해줄 건데요. 아까 전에 person 레퍼지토리를 하나 만들었었죠? 레퍼지토리에 save 1을 호출을 해주고요. 여기에 모델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 모델을 받는 부분은 함수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private person 그리고 get person으로 추가를 할게요. 약간 이름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get person from view 뷰로부터 person을 받아오겠다 라고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return new person. 자, name은 view의 name. 자, id view의 id. 그리고 성별 그리고 age까지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은 이 person 정보를 뷰에서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ave 할 때 person 다시 person get person from view를 호출을 해주고 이 person을 save를 해주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저장이 되겠죠. 하지만 이 person의 값이 일단 정상적인지 유효한지 체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함수를 또 만들도록 할게요. is valid save 그리고 person. 만약에 유효하지 않다면은 return false를 반환을 해줄 거고요. 유효하다면은 return true를 반환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거 함수를 그대로 만들도록 할게요. 자, private 부분은 다시 위로 올려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체크해야 될 것은 if person이 id가 0보다 작다면은 잘못된 데이터겠죠. 그럼 return false를 해주고요. if string is null or empty person name. 자, name이 만약에 비어 있다면은 return 마찬가지로 false를 해줄 거고요. 마찬가지로 성별 체크도 해주고 age도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사실 나이를 저장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날짜에 따라서 나이가 바뀌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그냥 교육용 영상이기 때문에 그냥 하도록 할게요. 유효성 체크를 해줬고요. 유효하다면은 이렇게 저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캔슬 부분도 마찬가지로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뷰에 아까 전에 id는 이렇게 초기화를 해줘야겠죠. 뷰에 name은 빈문자열로 그리고 성별도 빈문자열 그리고 나이도 0으로 초기화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디스플레이 부분은 잠깐 좀 미루고요. 델리트 부분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person 레퍼지토리에 delete 1 뷰에 id를 추가하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에서도 당연히 유효성 체크는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이제 이 부분이겠죠. 레퍼지토리에서 디스플레이 할 데이터를 가져와야겠죠. get all이라고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와 줄 건데요. 이 리스트는 아까 전에 메인 뷰에 이 리스트 뷰에 아이템 소스를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템 소스에 대한 인터페이스가 하나 추가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이템 소스로 이렇게 정의를 한번 추적을 해보면요. 자, IEnumerable로 되어 있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 뷰의 인터페이스로 들어가서 IEnumerable 아이템 소스 이렇게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IEnumerable 컬렉션 추가해주고요. 다시 메인 뷰로 돌아가서 인터페이스를 추가해주도록 할게요. 반환값은 리스트 뷰에 아이템 소스를 그대로 반환해주면 될 거고요. 값이 할당될 때는 리스트 뷰에 아이템 소스를 밸류 값으로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컨트롤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값을 뷰에 아이템 소스를 할당을 해주게 되면은 되겠죠.
메인 뷰로 다시 들어가서 리스트 아이템에 이렇게 레프트 버튼 업을 했을 때 이 값을 추가할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먼저 일단 데이터를 한번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이브 하는 부분에 일단 중단점을 걸고 한번 저장을 눌러 볼게요. 이렇게 저장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고 컨트롤러에 세이브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person 값이 이렇게 데이터가 현재 뷰에 있는 데이터 그대로 넘어온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세이브를 하려고 했는데 id가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return false로 해서 저장이 안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테스트로 한번 데이터를 집어넣도록 할게요. 자, 이름은 테스트, 형은 남자, 나이는 33으로 할게요. 이렇게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다시 여기서 유효 체크 정상적으로 잘 넘어갔고요. 그리고 save one 부분에서 현재 데이터베이스, 저희는 데이터베이스는 아니지만 데이터베이스처럼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의 people은 값이 없기 때문에 카운트는 0이 나왔고요. 그 안에 id랑 똑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people을 새로 저장하고 save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이슨 데이터를 보면은 이렇게 제이슨 배열 형태로 값이 이렇게 저장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직렬화가 돼서 세팅 값에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끝이 나는 거고요. 자, 넘어가서 true 값이 반환이 됐으니까요. 자, 여기에 리턴을 이쪽으로 해줬어야 됐네요. 자, 다시 그대로 진행을 해보면은 자, save는 true를 반환했으니까 값을 cancel, 초기화를 해주고요. 여기 id 이름 성 나이 부분을 초기화를 해주고 디스플레이까지 해주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초기화가 되고 보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id하고 나이 부분이 이렇게 0으로 표시되는 게 보기가 좋지 않네요. 그렇다면은 이제 뷰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뷰로 들어가서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age 부분인데요. 만약에 이 value가 0이라면은 빈문자열이고 아니라면은 toString을 넣겠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id도 똑같이 위에 작업을 해주고요. 이제 폼이 처음 로드 됐을 때 아까 전에 그 리스트가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loaded 이벤트를 하나 추가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폼이 완전히 로드가 되면은 자, 컨트롤러에서 디스플레이를 호출을 해주도록 할게요.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처음 들어갔을 때 디스플레이가 호출되고 보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다시 테스트를 해볼게요. 1번하고 테스트 2 여자 나이는 23살로 해볼게요.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아이디가 서로 같기 때문에 변경이 정상적으로 되는 걸 볼 수 있네요. 자, 이제 이 부분에서 클릭을 했을 때 값이 이쪽으로 이렇게 똑같이 올라와야 되죠. 그래서 리스트 뷰 아이템 프리뷰 마우스 레프트 버튼 업을 선택을 했을 때 값을 보면은요, 여기 이벤트에 보면은 오리진 소스 안에 데이터 컨텍스트 부분에 이 person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프레임워크 엘리먼트 값을 그대로 받아주고요. 프레임워크 엘리먼트 그리고 이점 오리진 소스 그리고 엘리먼트에 데이터 컨텍스트를 넘겨주면 되겠죠. 컨트롤러에 자 컨트롤러 점 로드 person으로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메서드를 생성하고 로드 person 쪽으로 들어가면은 오브젝트 형태로 이렇게 넘어온 걸 볼 수 있죠. 이 오브젝트는 사실 person 값이 넘어올 거기 때문에 함수를 하나 더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private void 똑같이 load person으로 추가를 해줄게요. 오버로드를 하는 거죠. 여기에 person 값이 person으로 이렇게 매개 변수가 넘어오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load person을 호출하는데요. 데이터 컨텍스트 as person으로 그대로 넘겨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값을 할당을 해줄 건데요. 여기에 person.id, person.name, 자, person.성별, person.age. 자, 이렇게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네들이 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앞에 물음표를 추가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널이라면은 0, 비문자열, 마찬가지로 비문자열 0 이렇게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드 펄스는 호출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캔슬 부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부분이 보이는 걸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를 그대로 여기에 호출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person의 매개 변수는 기본 값은 널로 추가를 해주면은 이렇게만 데이터를 넣지 않으면은 기본 값으로 초기화가 되겠죠. 그리고 이 private 함수는 위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거의 완료가 된 것 같네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보고요. 디자인 패턴, 여기에서 클릭했을 때 프리뷰 마우스 레프트 업이 발생이 되고요. 자, 넘어가고 로드 퍼슨 값이 모두 할당이 잘 되는 걸 볼 수 있네요. 이렇게 값이 할당이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2번으로 새로운 이름을 추가해 볼게요. 가나다, 그리고 남자, 나이는 35 이렇게 저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정상적으로 값이 잘 저장이 됐고요. 취소, 그리고 디버그가 걸려 있었네요. 그리고 삭제를 하면은 이렇게 모두 삭제되고 초기화까지. 자, 정상적으로 모두 작동이 되는 걸 볼 수 있겠네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만 보겠습니다. 처음에 메인 뷰를 호출할 때 메인 뷰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레퍼지터리, 이 레퍼지터리 부분은 나중에 의존성 주입을 사용해서 넘겨줄 건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의존성 주입을 따로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매개 변수로 컨트롤러에 전달을 해준 거고요. 그리고 메인 뷰도 마찬가지로 컨트롤러에 이렇게 전달을 해줬습니다. 컨트롤러에 넘겨받을 때는 인터페이스로 전송해서 결합도를 느슨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줬고요. 자, 이 부분에서 컨트롤러에는 뷰와 소통할 수 있는 함수들이 각각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뷰에서 호출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장하는 로직은 아까 전에 레포지터리 모델단에 있는 부분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가져오고 데이터를 삭제하고 그러한 작업이 이렇게 각각 뷰와 모델과 컨트롤러에서 각각 이렇게 서로의 역할에 맞게끔 코드가 작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소스 코드가 이 한 폼에 모두 작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줄수도 매우 많고 가독성도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폼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 정도죠. 나중에는 엄청나게 소스 코드가 복잡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패턴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그 중 하나인 MVC 디자인 패턴을 지금까지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MVP 디자인 패턴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